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소픽 제나입니다. 해커소픽 10월 기출유형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특강 시작 전에 여러분들 화면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드리는 최신 기출유형을 바탕으로 한 자료집이 있습니다.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함께 특강 보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곧 시험을 앞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해커소픽 기출유형 특강은요. 최신 기출유형을 바탕으로 분석해서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서 템플릿으로 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9월 기출유형 특강과 함께 이번 10월 기출유형 특강은 롤플레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롤플레이는 15문제 중에 약 2문제가 출제되는 그리고 조금 준비를 안 하면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유형입니다. 지난 특강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같이 보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롤플레이의 최신 기출 유형에 맞추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죠. 일단 난이도 5 기준으로요. 롤플레이 2가지 문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질문, 예약, 약속하는 상황의 롤플레이, 연극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설명하고 대안,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하나의 주제에서 이렇게 2문제가 나오는데요. 2문제가 연달아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질문, 예약, 약속하는 상황. 두 번째는 프로블럼이 있고 해결책, 대안을 제시하는 상황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롤플레이는 보통 마지막에 2문제로 이렇게 후반부에 11번, 12번 언저리에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주제가 많기 때문에 롤플레이를 모든 주제별로 다 템플릿을 써서 외우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렇게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여러분이 답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반드시 외워야 되는 표현들을 숙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워볼 문장 표현을 이번 특강에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롤플레이 답변 흐름을 봅니다. 네, 지난 9월 기출유형 특강에서도 함께 짚어드린 부분인데요. 큰 그림으로 기억해 주세요. 롤, 역할, 플레이, 연극.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인사로 시작해서 좀 일처리를 하고 미션을 주니까 질문을 하고 마무리로 마무리 인사까지 가는 그러한 흐름으로 답변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질문하고 예약을 한다거나 약속을 하는 유형인데요. 이때 처음에 이제 인사로 가고 내가 질문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후에 질문을 3가지를 혹은 3가지, 4가지까지 합니다. 질문을 했을 때 화면에 있는 면접관 에바가 답변을 해주지는 않죠. 아무도 답변을 해주지는 않지만 답변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답변을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도 좋습니다. 얼마죠? 라고 질문을 해놓고 어머 얼마요? 너무 비싼데요? 라고 반응을 한다거나 거기 할인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어머 돼요? 잘 됐네요. Great, awesome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대화의 느낌을 살려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help. That was really helpful. 도움이 되었습니다와 같은 마무리 멘트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유형이었고요. 2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프로블럼이 주어지니까 프로블럼을 먼저 설명을 한 후에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물건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구입한 가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가게에 가서 furniture store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구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서론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think there is a problem. There seems to be a problem. So that's why I'm here.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거고 물건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은 항상 여러분들이 환불, 교환 과 같은 그러한 대사는 외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후에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와 같은 마무리 인사를 가는 거죠. 자, 이 흐름을 기억하시고요. 저희 문장으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상황을 드릴 것이니 이 표현을 알고 계시는 표현일지라도 지난 특강과 함께 공부하셔서 알고 계시는 표현이라도 좀 많이 말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저희 뭐에 대해서 전화한 상황을 상상해 보시냐면요. 여러분들이 폰을 사고 싶으신 거예요. 폰.
So you want to buy a new phone. So call the phone store. 그죠? Call the smartphone store and ask questions about the phone you're looking for. 여러분들이 사고 싶으신 그 폰에 대해서 질문하라라는 상황이 주어졌다면 일단 전화해서 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I'm calling to ask about your phones or your products. 땡땡 땡땡. 이제 여기 명사 자리입니다. about 무엇 or in regard to 뭐뭐에 관해서 전화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당신의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I'm calling to inquire about your products. 그죠? I'm calling to ask about your products. 아니면 I'm calling in regard to the phones. 그죠? The products, the phones. I'm thinking of ing에다가는 새 스마트폰을 사려고 생각 중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질문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I'm thinking of buying a new smartphone. So I have a few questions about your products. 그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I'm thinking of buying a new smartphone. So I have some questions about your phones or about your products 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이 말해보시고요. 이렇게 서론처럼 상황을 설명한 후에는 바로 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문 1, 질문 2. 사실 질문은 보통 ask 3 or 4 questions 하라고 시키기 때문에 질문, 그러니까 의문문 형태는 쉽더라도 쉬운 문장이라도 좀 다양하게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볼게요. 질문을 하기 전에 first of all, 그러니까 물론 first, second, third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대화체로 가기 위해서 I was wondering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먼저도 좋고요. 제가 궁금했는데요. 궁금해서 전화했는데요. 와 같은 필러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2를 보면 also,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one more thing 이런 표현도 좋고요. 자, 표현을 하나만 제가 더 추가해드리고 싶은데 하나 더 있어요와 같은 표현은 I have another question. 제가 질문이 또 다른 하나가 더 있을 때는 other가 아니고 another question. 그래서 질문을 그냥 질문만 하지 마시고요. 질문 앞에 이런 연결어를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희 연결어부터 먼저 발음해 볼게요. 같이 발음해 볼까요? First of all, I was wondering also, one more thing. 하나 더 있어요의 느낌이니까 이런 것도 붙여보시고요. 하나 더 있어요. I have another question. I have another question. 이렇게 말해주시고요. 저희 한번 질문도 같이 발음해 보도록 하죠. 저 할인 받을 수 있을까요? 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동사 자리입니다. Could I get a discount? Could I get a special? Could I get a student discount?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Would it be possible to get a discount? 똑같습니다. 자, 이게 어떤 가게에 전화할 때가 많단 말이죠. 가구 매장, 폰 매장, 심지어 영업점 같은 경우에는 은행, 호텔, 레스토랑 다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 말씀이 없다면 뭔가 시설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떠오르는 시설은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딜 가건 또 더군다나 미국 같은 곳은 땅이 크니까 땅이 넓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가는 곳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차장을 물어보는 건 거의 필수 질문과 같아요. 그래서 Could I park there? Could I park in the building? Would it be possible to park there?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주제건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을 외워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I was wondering, 주차장 있나요? Is there a parking lot? Is there a parking space? 주차할 공간이 있나요? Do you have a parking space? Do you have a parking lot? Do you have a free parking lot? 이렇게 많이 말해보세요. 자, 두 번째 질문 2로 갑시다. How much? When? Where is? 이렇게 의문사를 떠올리면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is라는 동사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바꿔보는데요. 친구가 스마트폰을 샀어요. 친구가 mp3 플레이어를 샀는데 친구의 mp3 플레이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상황이라면 얼마였니? 어디서 샀니? 언제 샀니? 이런 식으로 의문사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라면
did you 동사로 물어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빨리 이제 입력하시면서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얼마였니? 언제 샀니? 어디서 샀니? 한번 몇 가지만 골라볼까요? When did you buy it? Where did you buy it? So where did you buy your phone? Or where did you purchase your phone? 어디서 구입했나요? 라고 할 수 있고요. 혹은 뭐 how much was your phone? 이런 식으로 시제를 다양하게 바꿔서 말하실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Oh, one more thing. 하나 더 있는데 Can you tell me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는 조금 난이도가 있죠. 어디서 샀는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Where did you buy it? 이 아니라 Can you tell me where you bought your phone? 이렇게 조금은 이제 문장이 길어집니다. 여러분들 다시 해보세요. 어디서 샀는지, 너가 어디서 그것을 샀는지 말해줄 수 있니? Can you tell me where you bought your phone? Where you bought it?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내용을 넣어서 여러분의 문장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은 problem이 생기고 there's a problem and 그것에 대한 해결책 alternatives,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1번 문제 유형처럼 질문할 때처럼 인사가 있고 서론이 있습니다. I'm calling because I have some bad news. Some bad news에서 발음은 news보다는 news로 발음해 주시고요. bad news는 사실 there's a problem, you know. So 전화했어요. 왜냐하면 there's a problem or I have some bad news 이렇게 말해 보시고요. problem이라는 거는 뭔가 물건 같은 것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여러분이 영화라는 주제에서 롤플레이를 받으시면 영화 티켓에 문제가 있는 경우의 상황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 tickets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같이 발음해 보세요. There's a problem with the tickets 아니면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 tickets I bought. 제가 구입한 with the tickets I bought. 제가 산 티켓에 문제가 있습니다. The problem is 구체적으로 묘사하실 분들. 그러니까 그 problem이 뭔지를 디테일하게 줄 목표가 높은 IHAL 목표자들은요. 문제가 있다고만 하지 않고 문제가 뭐냐면 제가 뭐뭐뭐라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So the problem is I found out that 뭐 이 물건에 문제가 있다면 it's broken. 그죠? 뭔가 이제 그 화면이 막 깨졌어요. The screen is shattered. 뭔가 그런 문장으로 프로블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블럼을 설명한 후에는 여러분이 대안 1 그리고 대안 2를 주시는데요. 질문과는 다르게 저희 1번 문제 이용해서는 also, one more thing 이런 연결어를 했다면 대안 같은 경우에는 대안 1과 2 둘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환불을 받거나 아니면 교환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연결어 자체가 그 얼쏘는 안 됩니다. 그래서 or의 별표입니다. or 아니면 or 그리고 이제 if that's not an option 그것이 옵션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A라는 옵션을 던지고 그 옵션이 not possible 하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or 이 의미를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 한번 연결어만 발음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다. I was wondering처럼 이런 연결어도 써보시길 바랍니다. 발음해 볼게요. First of all. So I was thinking. 생각하는 연기를 할까요? So I was thinking. Or if that's not an option. 여기서 that은 뭘까요? 네, 먼저 제안한 그 대안 1을 제안한 후에 만약에 그게 옵션이 아니라면 if that's not an option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if that's not possible 하고 나서 대안을 제시하는 문장이 이어질 겁니다. 자, 저희 한번 같이 발음해 보도록 하죠. First of all, 우리 이제 콘서트장에 못 가니까 그냥 티켓을 환불받는 건 어떨까? 아니면 티켓을 그냥 파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get a refund 같은 단어라던가 뭐 그냥 파는 거예요. Why don't we just sell the tickets? 이런 식으로 딱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셔야 됩니다. 같이 발음해 볼까요? First of all, why don't we just get a refund?
Why don't we get a refund? 이 티켓을 온라인에 파는 건 어떨까? Why don't we just sell the tickets online? Why don't we sell the tickets online? Why don't we를 대체하는 표현이 바로 how about we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뭔가 보기엔 쉬워도 정말 물 흐르듯이 발음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How about we just sell the tickets?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도록 선택과 집중. 둘 중에 하나라도 확실하게 외워주세요. 자, 저희 발음해 볼게요. 생각해 봤는데 우리 그냥 비 와서 못 만나니까 다음 주에 만나는 건 어떨까? 다음 주에 노는 건 어떨까? 그래서 비 와서 약속을, 여행을 취소하는 상황의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So I was thinking, how about we hang out next week? How about we hang out next week? 이렇게 외워보시고요. 자, 대안 2입니다. Or another thing we could do is 동사 instead. 비가 와서 바다 여행에 못 가게 되었다면 이렇게 다음 주에 놀자. 아니면 아쉬우니까 우리 영화라도 보러 갈래? 아니면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우리 집에서 영화 볼래? 이런 식으로 내가 요리해 줄게. 이렇게. 그래서 another thing we could do is just watch a movie instead or go to the movies instead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영화가 또 설문 주제 아닙니까? 영화 고르는 분들 많죠? 영화 보러 가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넣어서 한번 같이 발음해 볼까요? Or another thing we could do is go to the movies instead.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것이 옵션이 아니라면 if that's not an option, do you think we could just 동사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티켓을 환불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불을 받을 수 없다면 if that's not possible, 그냥 우리 좀 티켓을 팔아볼까? 같이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보실까요? If that's not an option, do you think we could just sell the tickets?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은근히 많은 문장들이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문장 골라서 외워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오늘 함께 배워볼 문제입니다. 자, 롤플레이는 두 가지 문제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함께 해볼 템플릿은 두 번째 유형인 프로블럼이 등장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두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지난 9월 기출 유형 특강은 첫 번째 문제 유형으로 질문하고 약속하는 상황을 한번 연습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어지는 상황은 출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인, 회사에 다닌다라고 서베이에서 체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죠. 나는 버스가 없는데, 나는 상사가 없는데 무슨 갑자기 상사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네?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problem for you to solve.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You're supposed to go on a business trip with your boss. 당신은 뭐뭐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제 학교 끝나고 일 끝나고 누구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을 때 있죠? 그럴 때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I'm supposed to meet my friend for dinner. 근데 이거는 상사와 비즈니스 트립 출장에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대요. But you can't make it due to a sudden matter. 갑자기 일이 있어서 일 때문에, due to는 때문에죠. 못 가요. Can't make it은 can't go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call your boss and explain the situation. 상황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give 2 or 3 alternatives to the problem. 이 문제에 대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와, 이런 거는 한국어로 말하기에도 굉장히 떨리는 상황입니다. Mr. Lee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뭔가 내용이나 문장이 막 엄청 어렵게 복잡하게 준비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은 하셔야 됩니다. 할 말이 한국어로도 떠오르지 않으면 영어로도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흐름을 일단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전화해서 못 가요, 뭐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서론을 조금 풍부하게.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요. 제가 출장에 못 가요. 왜냐면요. 딴딴딴. 자, 사실 왜냐면이라는 그 프로블럼 상황이 여기에는 이렇게 due to a sudden matter 이라고 그냥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라고 주어졌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파서라던가 뭐 갑자기 뭐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다라던가 친구는 이제 놀러 가는 길인데 car accident 갑자기 차 사고에 연루가 되었다던가 그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하셔서 말하시면 좋은데 여기에는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어내면 좋은 거니까 오히려 좋아요. 좀 몸이 안 좋다 뭐 이런 상황을 지어낼 수 있겠죠.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미루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도 될까요? 자, 이게 맞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출장을 가는 직업은 아니라서. 근데 지금 당장 만약에 못 가면 늦게라도 가자고 제안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안해요. I'm sorry. 사과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흐름입니다. 자, 저희 한번 같이 연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론부터 한번 같이 말해 볼 거고요. 이 롤플레이는 더더욱 연기력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한국인이 영어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떤 부분은 어색하게 느낄지라도 최대한 이게 이제 시험 보는 느낌보다는 오디션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좀 대사를 플레이, 연극을 하는 겁니다. 롤플레이, 오케이? 자, 전화부터 할까요? 이제 벨소리부터 연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의성어를 내죠. 링링링. 자, 벨소리를 좀 경쾌하게 링링링. 전화를 받습니다. Hello.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Mr. Lee. Hi, Mr. Lee. This is Jenna.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요. How are you? 항상 안부를 물어보죠. Well, I'm alright. 저 괜찮은데요. 사실은 하고 이제 왜 전화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저희 조금 전 필수 표현에서 배운 단어입니다. 제가 Mr. Lee와 공유할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I have some bad news to share with you. 여러분 발음해 볼까요? Well, I'm alright. 벌써 좀 미안한 느낌의 목소리. But actually, I have some bad news to share with you. Yes, it's about the upcoming business trip. 네, 맞아요. Yes, 이런 거는 괜히 넣어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통화하고 있는 연기이기 때문에 Mr. Lee가 전화를 받아서 가만히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혹시 출장 때문인가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다가오는 출장에 관한 겁니다. It's about the upcoming business trip. 계속 볼게요. The problem is 이제 문제를 설명할 겁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몸이 안 좋다라고 할 건데 그냥 I'm sick, I'm ill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건 약간 I am스럽다라고 제가 써놓을게요. 왜냐면 IHAL은 동사가 그리고 시제가 다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몸 안 좋으실 때 갑자기 아파! 이게 아니라 뭔가 스물스물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젯밤부터 아니면 막 목요일 밤부터 뭔가 나 목이 안 좋았던 것 같아 라고 말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딱 그 느낌입니다. 이게 문법적으로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거든요. 현재 완료 진행형은 지금도 아픈 중이에요. 그러니까 I'm feeling sick은 지금 아픈 중인데 right now 아파오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부터? Since last night. 어젯밤부터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말하는 이유는 점수를 따려고. 여러분도 발음 같이 해보세요. I've보다는 이런 식으로 I have를 붙여서 I've been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발음해 볼까요? The problem is I've been feeling very sick since last night. 이때 이제 좀 아픈 척을 하면 좋겠죠. 자, 이제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다고 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현재 완료 시제로 계속 이제 두통이 있어 왔다라는 느낌입니다. I've had a very bad headache and my throat really hurts. 이렇게 목이 아파요. 여러분들 throat이 그러니까 sore throat으로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렇게 앞에가 다쳐서 아픈 거라던가 안에가 아픈 것도 hurt라는 단어 쓸 수 있어요. 막 다리가 아프면 my legs hurt, but here my throat really hurts, my stomach hurts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목도 아프다, my throat really hurts too. So I'm thinking, 그래서 생각 중인데 제가 병원에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Maybe I should go to see a doctor. Maybe I should go to see a doctor. Yes, I'm sorry. 이렇게 좀 미안하다는 식으로 서론을 길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I can't go. 못 가요예요. 근데 여러분들 I can't go만 하면 이것도 약간 I am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조금 목표를 높여서 가기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I don't think I can go. 근데 이제 여기서 go를 make it으로 바꿔서 말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문제에서도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딱히 발음이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한번 외워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I don't think I can make it to 어디? To the trip tomorrow. 내일 출장에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여러분도 같이 발음해 보세요. 시작! Yes, I'm sorry. But I don't think I can make it to the trip tomorrow. I'm sorry. 라고 서론 문제 설명하고 못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 끝났고요. 이제 본론을 제시할 차례입니다. 본론에서는 대안을 제시하죠. 대안을 2개 줄 건데요. 첫 번째 대안은 출장을 미뤄도 될까요?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그래서 좀 미안하게 제가 좀 궁금했는데 혹시 가능할지 I was wondering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는 연기로 조급하지 않게 말해주세요. I was wondering would it be possible to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I was wondering would it be possible to 그저 이렇게 좀 한 템포 쉬고 would it be possible to는 can을 조금 어렵게 그러니까 조금 가능할까요? 그런 게 가능할까? 예의 있게 바꾸는 느낌입니다. Would it be possible to postpone our trip? 미루다, 연기하다 라는 단어죠. I know we've been preparing for this trip for so long. 자, 이렇게 TMI를 추가하셔도 좋아요. 사실 목표가 높지 않은 분들은 이런 말은 좀 빼도 되는데요. 뜻은 우리가 이 출장을 되게 오랫동안 준비해 온 거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이런 상황으로 말하고 있는 문장 같이 발음해 보세요. I know we've been preparing for this trip for so long, so I really want to make it. So I really want to go.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못 가지만 미뤄서라도 가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If possible, 만약 가능하다면, possibly 여기서도 나왔었죠? 만약에 가능하다면, could we go sometime next week? 자, 이게 한 단어처럼 가시면 돼요. 이게 다음 주 언제? 다음 주 언제 갈 수 있을까요? Could we go sometime next week? Could we go next week? Could we go sometime next week? I'm sure I'll be feeling better by then. 그때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몸이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I'm sure I'll be feeling better. 이렇게 동사의 시제가 다양하고 있어요. 그죠? 다양합니다. 미래 그리고 막 과거 시제처럼 could, would가 나오고 있어요. 가정하듯이. 그래서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본론 2입니다. postpone our trip이 가능하냐고 물어봤고 이 대화 상대가 대답을 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지만 안 된다고요? 꼭 이번에 가야 된다고요? 이런 반응 대사를 제가 넣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필수는 아니니까 그거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단 대안 1 끝났고 2로 넘어갈 때는 여러분이 꼭 이렇게 연결어를 써주시는 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확 갈라주는 거죠. 왜냐하면 3개를 대안을 주라고 이렇게 딱 명시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니면 그게 만약에 옵션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미루는 게 안 된다면 if that's not an option 다른 사람이 저 대신에 갈 수 있을까요? Can someone else go instead of me? Can someone else go? 다른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I was thinking of ing. ing 하려고 생각 중이었어요. I was thinking of asking my team members. 우리 팀 원들에게 좀 물어보려고 하고 있었죠. Since I've been working on this project with them. 팀 멤버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팀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I could ask James because he knows about the trip. 제임스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Poor James. 미안 제임스. Because he knows about this trip. 이 출장에 대해서 제임스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문장이 3개씩 서너 개씩 들어가 있는데 핵심은 얘예요. 그죠? 근데 한 문장만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 설명을 해서 someone else가 누가 될 수 있는지 I could ask James. I could ask James. 이런 식의 문장을 하나 덧붙여 보는 게 좋겠습니다. 목표가 높은 분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대안 제시를 2개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결론을 짓지 않아도 돼요. 물론 결론을 지어서 Oh, sure, thank you so much. 제임스에게 물어볼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다음 주에 가요. 하고 결론을 낼 수 있지만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마무리해서 다시 전화 주세요도 좋고요. 여기서도 좀 그런 식으로 끝냅니다. Oh, okay, thank you so much. 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느낌일 수 있고요. And again, I'm really sorry, Mr. Lee. 다시 한번 죄송해요. 그리고 I'll see a doctor this afternoon. 병원 오늘 오후에 갈 거고 and let you know. 알려드릴게요. 딱히 옵션의 그 대안의 결론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의 대사는 이제 이런 거는 꼭 준비를 해보시는데요. 아픈 상황이 나올 때는 병원에 가서 못 만나와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hospital이라고 잘 하지 않고요. see a doctor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치과 갈 때는 see a dentist라고도 하죠. 그래서 쉽지만 명확히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거 세 가지를 대화하듯이 대사처럼 같이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Oh, okay. Thank you so much. And again, I'm really sorry, Mr. Lee. I'll see a doctor this afternoon and let you know. I'll call you back. I'm sorry. Bye. 하고 끝낼 수 있겠죠. 자, 어때요?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여러분이 서론부터 마무리까지 하셨을 때 양이 막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대안을 2개, 3개 제시하라고 했을 때 3개를 제시하지 않고 2개만 잘 말해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고요. 핵심은 채점관이 듣고 모두 알아듣게 말할 것, 동사를 틀리지 않을 것, 그리고 외운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과장해서 진짜 말하는 느낌의 그런 연기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고요. 이 출장 문제가 아니라 친구와의 약속 취소에도 이 대본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오픽 공부 화이팅 하세요. 점수 잡는 Hackers.